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걸 그냥 여러분들은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매뉴얼이라고 인식하면 돼요. 마케팅 매뉴얼이라는 게 별거 없잖아요. 내가 가맹점 모집 업무를 맡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를 아는 거니까 제가 계속 그랬어요. 이 20가지 가지고 여러분은 돈 쓰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쓸 줄 아는지, 어떻게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면 여러분이 이미 가맹점 모집 업무를 잘하는 사람인 거고, 실제로 그 그림을 전혀 그려내지 못하고 예를 들면 뻔하디 뻔한 걸 가지고 계속 헛수고만 하고 있으면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저는 가맹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매뉴얼이라고 표현했고요. 이 방법은 별다른 새로울 게 없다.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실제 여러분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20가지를 지금부터 얘기할 건데 1번부터 숫자가 정해져 있죠. 근데 이 숫자는 제목만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않고 다른 자료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 이 제목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어떤 자료냐면 잠깐만요. 네, 이 자료입니다. 화면을 좀 키워드릴까요? 자, 가맹점 모집 역량의 강화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도 똑같아요. 여러분 교재에 있는 1번부터 20번까지 자료하고 여기도 1번부터 20번까지 자료가 있어요. 이 자료는 이 자료하고 앞에 그 1번부터 20번까지 1번부터 40번까지 질문지가 있었죠. 이 자료들은 일단 여러분 이메일 주소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이메일 주소로 일단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는데 발표 자료하고 해서 이메일로 받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페이스북 쓰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에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그룹이 있어요.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그룹에는 이 자료도 올려놓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교육 자료는 제가 영상을 올리진 않는데 보통 제가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라는 강의를 하는 자료는 동영상을 올려놓거든요. 아예 제가 강의를 했던 실제 동영상을 거기다 올려놓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그 그룹에 여러분이 활용해서 자료들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1번부터 20번까지가 지금 파워포인트로 되어 있는 자료에도 1번부터 20번까지 쭉 제목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자료를 보여드리냐면 적어도 이 자료는 여기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개선법이 있는지를 제가 정리해 놨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그 소위 가맹점 모집에 대한 설계를 하실 수가 있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4시 26분인데 30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제가 5분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40분 정도 남았는데 40분 동안 제가 이 1번부터 20번까지를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이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걸 가지고 가맹점 모집에 대한 문제를 푸십시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하는 건 되게 제한적이겠지만 적어도 이 20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결국 여러분이 가맹점 모집을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전담 조직입니다. 전담 조직. 전담 조직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할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담 조직은 조직을 크게 만들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담 조직은 어떤 의미냐면 가맹점 모집을 맡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 일만 할 수 있게 해주라는 얘기고 실제로 가맹점 모집 업무 자체가 되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만 맡아도 제대로 된 답을 찾아낸다는 보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가맹본부들은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순서도 보여드렸죠. 일반적인 가맹점 모집 프로세스대로 하다 보면 성과가 안 나오니까 자꾸 성과가 안 나오니까 가맹점 모집 담당자한테 이 일 저 일을 막 시킨다고요. 나중에 뭐 별의별 일을 다 하게 되죠. 슈퍼바이징 일도 하게 되고 물류 업무도 하게 되고 뭐 가맹점 개설해 주는 작업도 하게 되고 막 이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맹점 모집 업무를 소위 가맹점 모집 담당자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여기 이 얘기는 여러분이 만약에 CEO라면 정말로 의미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직원을 제대로 훈련시키고 싶다면 가맹점 모집 담당자를 실무적으로 훈련시키고 싶다면 절대로 가맹점 모집 업무를 맡는 사람에게는 가맹점 모집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성과로서만 평가를 해야지 그분들한테 일을 좀 못하는 것 같다고 일을 지금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다고 이 일 저 일 돌려버리면
가맹점 모집 업무는 계속 헛바퀴만 돌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가맹점 모집 업무에 집중해서 일을 하다 보면 전문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문화된다라는 건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1번부터 20번까지를 훨씬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전문화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관리, 이걸 위해서 뭐 철저한 목표 관리를 하고 이런 거는 일반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더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과를 더 내고 덜 내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의 조직 관리 능력일 거고, 적어도 그 전문 조직이 가맹점 모집과 관련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가맹점 모집은요, 예산과 무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산하고. 돈을 하나도 안 주면서 가맹점 모집에 성공하라. 물론 가맹점 모집 업무 중에는 돈을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수원 지역에서 가맹점 모집을 해보자. 근데 광고비를 하나도 안 준다, 우리 사장이. 그러면 수원 지역에 가가지고요, 점포 개발부터 하는 거는 인건비는 들어갈지 모르지만 광고비는 안 들이고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방법은 매우 제한적이고, 다른 광고비를 쓰는 거하고 이런 방법을 소위 이렇게 같이 써먹어야지,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가맹점 모집만 하라고 하면 아마 그 조직이 오래 못 버틸 겁니다. 그 조직을 떠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가맹점 모집에 대한 일정한 예산이 투입되는 거, 그리고 그 예산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산이 정해지면 그 예산을 얼마나 잘 써먹는가가 핵심인데, 돈을 잘 써먹는가가 핵심은 뭐냐면 결국 성과를 내느냐 못 내느냐의 문제예요. 제가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요. 결국 주어진 예산하에서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1번부터 20번까지의 방법을 가지고 그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이냐가 결국 일을 잘하고 못하는 사람의 차이로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결국은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를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일정한 예산이 쓰여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산이 택도 없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어떤 회사에서 가맹본부 대표가 소위 예산을 1,000만 원을 줬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라고 소위 예산을 책정을 했어요. 이랬을 때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가맹점을 몇 개나 모아야 성공적이나, 이거에 대한 기대치가 직원들은 한 2-3개 정도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장은 한 10개 정도 모아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일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가맹점 모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 그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300에서 500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맹점 하나를 개설하는데 300에서 500 정도의 예산은 광고 예산은 들어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를 쓸 때 가맹점을 2개에서 3개 정도를 개설할 수 있다면, 신규로 계속 개설할 수 있다면 전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일을 꽤 잘하는 경우에 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적어도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개 정도의 가맹점 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 혹시라도 여러분은 1,000만 원 가지고 한 2-3개 정도를 모집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은 한 10개쯤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한 5개 이상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장님을 설득하지 않는 한, 제대로 된 개념으로 설득하지 않는 한 여러분은 그 사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가맹점 하나가 얼마 정도 가치가 있느냐, 이거는 제가 오늘은 설명을 뭐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겠지만 제가 보통 프랜차이즈로 100억 벌기 강의를 할 때 가맹점 하나의 가치를 제가 보통 뭐 5천에서 1억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요. 가맹점 하나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기준 전제 조건은 한 100만 원을 벌어준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가맹본부에다가 100만 원 정도를 벌어주는 가맹점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그 5천에서 1억짜리 값어치가 있는 거를 하나 개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투입할 의사가 있느냐, 그런 가맹점을 개설하기 위해서 500만 원도 투자를 못하겠다는 거냐. 만약에 그 정도의 투자 개념이 없다면,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할 의사가 없다면 그 회사는 가맹사업을 접어야 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가맹점 모집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여러분이 적어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리고 기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 여러분의 기대 수준과 대표의 기대 수준이 너무 차이가 나면 여러분이 일단 그 기대 수준을 좀 맞추고 가야지, 맞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대표자를 소위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일은 없을지도 모른다. 결국 그 회사를 떠나야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관리를 매우 강조합니다. 일정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환경을 여러분이 만드는 게 중요하다.